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혹은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면 과연 그 죽음은 아름다운 희생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개인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적 타살일까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의로운 일을 하면 하늘이 돕는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량함과 책임감이 오히려 개인을 파괴하는 덫이 되는 사회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위험하고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한 40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보내는 처절한 경고등이자 우리 모두가 외면해왔던 시스템의 치부를 드러내는 뼈아픈 고발이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영웅이라 부르는 이들의 등 뒤에 어떤 비극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비극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충청남도 서산시입니다. 이곳 서산시청 도로과에서 근무하던 고 유병선 주무관.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죠. 그의 삶에는 아주 특별한 행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는 10월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가약을 맺기로 한 예비신랑이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결혼을 불과 몇 달 앞둔 예비신랑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을 겁니다.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겠죠. 유 주무관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이요. 하지만 2023년 7월 대한민국 중부지방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는 그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동안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산시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도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는 강처럼 변했고 주택은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농촌 지역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바로 이때 유 주무관과 같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겁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순히 사무실에서 상황을 보고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의 최전선, 그야말로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죠. 유 주무관은 동료들과 함께 허리까지 차오르는 흙탕물 속을 헤치고 다녔습니다.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어르신들을 업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무너져 내리는 제방을 막기 위해 쉴 새 없이 모래주머니를 쌓았습니다. 밤낮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고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다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 하나로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 주무관은 비상근무 기간 내내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위험한데 어떻게 발 뻗고 자냐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다시 현장으로 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비극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머리가 좀 어지럽다, 속이 메스껍다는 말을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저 며칠간의 과로와 수면 부족 때문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유 주무관 본인조차도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먼저 좀 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특히 한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말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도 선배도 후배도 모두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나 혼자 힘들다고 빠지는 건 책임감 없는 사람, 조직에 민폐 끼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윤리를 넘어 희생과 헌신을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깊숙한 압박감이기도 합니다. 유 주무관은 그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7월 19일 폭우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복구 작업이라는 더 힘든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유 주무관은 수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유 주무관이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옆에 있던 동료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명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뇌출혈. 뇌 속의 혈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의료진은 급하게 수술을 진행했지만 상태는 이미 위중했습니다. 며칠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의 몸속에 시한폭탄을 만들었고 그 폭탄이 결국 터져버린 거죠.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10월에 신랑이 되어야 할 그가 차가운 병상에 누워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예비 신부와 가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나흘 뒤인 7월 23일 유 주무관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그것도 시민을 위해 헌신하다 맞이한 죽음. 언론은 그의 사연을 살신성인의 표본, 아름다운 희생이라며 추모했습니다. 물론 그의 숭고한 책임감과 헌신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감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죽음 과연 아름답기만 한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로로 인한 개인의 사망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한 개인을 어떻게 소모하고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일선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슈퍼맨이 되기를 강요합니다.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이죠. 마치 거대한 댐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수리할 생각은 안 하고 한 사람에게 내 손가락으로 저 구멍을 끝까지 막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영웅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지쳐 쓰러지거나 불어나는 수압에 휩쓸려 가게 될 겁니다. 댐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고 유병선 주무관이 바로 그 구멍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는 유 주무관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순직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사망했을 때 국가가 그 죽음의 공적인 책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연한 결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순직 인정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재난 현장에서 일하다 과로로 쓰러져도 본인이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것 아니냐,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며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고인의 죽음이 업무 때문이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 위해 기나긴 행정소송을 벌여야만 했죠. 2번, 3번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다행히 유 주무관의 경우는 그의 헌신이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순직으로 빠르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시스템의 개선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기댄 채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한 것 아니냐. 재난 상황에서 자기 몸 챙기는 게 말이 되나.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본받아야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공직자에게는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이건 미담이 아니라 시스템의 살인이다. 언제까지 개인의 희생에만 기댈 것인가? 공무원도 사람이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최소한의 휴식시간 보장, 교대 인력 확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매뉴얼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의 죽음을 아름다운 희생으로 포장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람을 갈아넣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유병선 주무관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대한민국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K희생 강요 사회와의 결별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다들 그렇게 살아라는 말로 개인의 고통을 억누르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영웅의 특별한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해주는 사회입니다.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최소한의 휴식과 건강 체크를 보장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시스템의 기본 의무여야 합니다. 둘째,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재난이 터지면 그 지역 공무원들만 갈아넣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험한 현장 조사는 기계가 대신하게 하고 광역 단위의 전문적인 재난 대응팀을 구성해서 특정 지역에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현재의 후진적인 시스템을 바꿔야만 합니다. 셋째,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세금만 축내는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슈퍼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순적인 시선을 거둬야 합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들의 노동과 헌신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줘야 할 가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유병선 주무관이 나오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 유병선 주무관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질문을 우리 사회가 다시 외면하지 않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다면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단순히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을 넘어 그의 죽음이 남긴 숙제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필요 없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